이막수의 물음에 점소이는 혼비백산이 되어 입만 더듬거릴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이막수가 대뜸 점소이를 걷어찼다. 그런 뒤 서쪽 첫 번째 방문을 걷어차 방 안을 살폈다. 그곳은 바로 신지범과 희청어가 있는 곳이었다. 이막수가 객실을 수색하는 사이 양과와 육무쌍은 조용히 도망가려고 했다. 그때 동쪽 구석에서 누군가 일어서더니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적을 유인할 테니 어서 도망가세요. 놀란 두 사람이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문을 빠져나가는 누군가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은 크지 않은 키에 품이 넓은 청색 창포를 입고 있었다. 양과와 육무쌍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는 객점을 나와 북쪽을 향해 뛰었다. 그때 종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홍능파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누가 말을 훔쳐갔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황색 그림자가 번뜩 지나가더니 이막수가 객점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막수가 멀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달리던 양과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육무쌍이 빨리 달리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양과를 재촉했다. 누가 우릴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이막수의 경공이 빨라서 금방 따라잡힐 거예요. 이대로는 도망가기 힘들 거예요. 육무쌍을 안고 있던 양과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객점으로 들어갔다. 그러곤 재빨리 서쪽 첫 번째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바닥에 앉아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던 신지범과 희청어 그리고 피청여는 양과를 보고 기겁했다. 양과는 그들이 소리를 지를 틈도 주지 않고 잽싸게 마열을 찍어 제압한 뒤 아열을 찍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양과는 신지범과 피청연의 도포를 벗기면서 육무쌍에게 말했다. 어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걸 보고 양과의 의도를 눈치챈 육무쌍도 얼른 옷을 갈아입었다. 그때 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막수가 틀림없었다. 양과는 종소리만 듣고도 이막수가 이미 말을 되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기들을 도와줬던 정체불명의 청포인이 말을 타고 달릴 때는 종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는데 이막수가 타자 속도는 매우 빨랐지만 종소리는 아주 규칙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양과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육무쌍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다. 그런 다음 신지범과 피청연을 구들장 아궁이를 열어서 그 속에 집어넣었다. 북방에서는 날씨가 추울 때 아궁이 밑에 불을 떼고 방을 훈훈하게 만들다가도 지금처럼 날씨가 풀리면 불을 떼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궁이 안에는 온통제와 흙탕이 가득해서 신지범과 피청연은 온몸에 잿더미를 뒤집어썼다. 그때 종소리가 돌연 멈추더니 이막수가 다시 객점 안으로 들어섰다. 양과는 희청어의 혈도를 풀어주고 찻잔에 차를 따랐다. 그때 이막수가 발로 문을 박찼다. 양과는 찻잔을 들고 고개를 숙여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희청어의 등 쪽 사열을 눌렀다. 이막수는 방에 여전히 도사 3명이 있는 데다 자기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희청어를 보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두 번째 방을 수색하러 갔다. 이막수는 첫 번째 수색할 때는 혹시 육무쌍이 분장했을까봐 새 도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으나 두 번째는 다행히 건성으로 훑어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날 저녁 이막수와 홍능파는 온 마을을 들쑤시며 육무쌍을 찾아다녔지만 양과와 육무쌍은 아주 편안하게 객실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멀리서 방울 소리가 서북쪽으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이막수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 길을 되돌아가도 우리를 찾지 못하면 결국 다시 뒤쫓아올 거예요. 우리도 서둘러 떠나는 게 좋겠어요. 양과는 객점에서 벼루와 연을 빌려와 먹을 간 후 아궁이에서 석탄과 잿더미를 꺼내 물과 섞었다. 그러곤 자기 얼굴과 육무쌍 얼굴에 마구 발랐다. 그러자 얼굴에 마치 종기가 난 것처럼 울퉁불퉁해졌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양과는 신지범과 희청어 그리고 피청연의 마열을 풀어줬다. 그러곤 읍내로 나가서 말 2피를 사서 육무쌍과 나눠 타고 천천히 동남쪽을 향했다. 그나마 육무쌍이 내공을 익힌 무리민이어서 보통 사람과 다르게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랐다. 정오 무렵 양과는 육무쌍이 힘들어할까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말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큰 나무 아래 말을 묶어두고 그늘진 곳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늙은 거지 2명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거지들 뒤에 고개를 삐죽이 내밀다가 얼른 움츠리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신지범과 희청하였다. 저 도사놈들이 개방에 일러 바친 모양이군. 잠시 후 양과 앞에선 거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와 함께 본방의 집법 장로께 가야겠다. 목소리에 실린 공력이 대단한 거지였다. 양과가 두 늙은 거지의 허리를 보니 7개의 매듭이 있는 개방의 7결 제자였다. 장로급 바로 아래 있는 고수들이란 소리였다. 그들은 앞서 개방의 제자들이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법 긴장하고 찾아왔지만 양과와 육무쌍을 보자 다소 긴장이 풀렸다. 대개 강호에서 무공에 고하는 내공의 크기에 비례하는 법이다. 그리고 내공을 쌓는 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영약 등으로 몸속에 기운을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다. 결국 심오한 내공을 이루는 데는 세월이 필요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양과와 육무쌍은 채 20살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양과는 눈앞에선 두 거지의 내공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대치하고 있는 사이 서북 쪽에서 경쾌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양과와 육무쌍은 그 소리를 듣고 초조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방울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우린 가봐야겠으니 길을 비켜주시오. 그러면서 양과가 성큼 앞으로 걸음을 내딛자 거지 한 명이 오른손을 뻗어 양과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걸 보고 양과가 살짝 어깨를 틀며 왼손으로 그 거지의 오른손을 쳐냈다. 그 순간 다른 거지의 일장이 날아들었다. 양과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면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러자 양과가 착지 않은 곳으로 두 거지의 장풍이 날아왔다. 양과도 땅에 발을 딛자마자 양손을 뻗어 각자 날아오는 장풍을 맞받아쳤다. 그러나 내공에서 밀리는 양과는 3걸음이나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양과는 그들을 뚫고 나가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했다. 그때 막 이막수와 홍능파가 당도했다. 여보시오, 거지와 도사 양반, 절름발이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셨소? 그 말에 늙은 거지들이 홍능파를 흘겨보았다. 늙은 거지들은 무림에서 연배가 높은 자들이었는데 한참 어린 홍능파가 무례한 언행을 보이니 자연히 화가 치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양과 일로 다른 시비를 만들고 싶지 않아 투명스럽게 못 봤다고 답했다. 그러나 눈썰미가 날카로운 이막수는 양과와 육무쌍의 뒷모습만 보고도 의심을 품었다. 저 두 사람은 분명 어디서 본 듯한데. 눈치 빠른 이막수는 네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서서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기세를 보이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홍능파에게 눈짓을 보냈다. 눈치 빠르기로는 양과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이미 이막수의 의심을 샀는데 늙은 거지들이 엉뚱한 소리라도 할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멀리서 보였던 신지범과 희청원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지들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양과는 홍능파 앞으로 가서 예를 갖춘 후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도인께 청합니다. 그러자 홍능파도 도가의 예로 답례했다. 빈도는 이곳을 지나다가 못된 비렁뱅이들이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 지금은 병기가 없으니 노군의 체면을 보아 보검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양과는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읍을 했다. 홍능파는 상대방이 종기투성이에 시커멓고 추악하게 생겼지만 태도가 공손하고 도가의 시조인 태상노군까지 들먹이자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홍능파가 하는 수 없이 검을 빼들고 사부를 바라보자 이막수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홍능파가 검자루를 양과 쪽으로 내주었다. 양과는 허리를 굽혀 사의를 표하고 장검을 쥐었다. 사제 나서지 말고 옆에서 보고만 있게. 개방 거지들에게 우리 전진 문화의 무공을 보여주겠네. 그 말에 이막수는 흠칫했다. 저 두 도사가 전진교라고. 이상하군. 전진교와 개방은 항상 사이가 좋았는데 어째서 두 문파가 싸우는 거지. 이막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이미 양과는 두 거지를 향해 검을 찔러 넣고 있었다. 양과는 늙은 거지들이 육무쌍에 대해 밝힐까봐 초조한 마음에 서둘렀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육무쌍 역시 속이 바짝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저 바보가 왜 하필 전진교를 팔고 난리야.
전진교 말고도 천하의 도교 문파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전진교라니. 육무쌍은 양과가 들킬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막수는 여태껏 전진교와 10번도 넘게 싸웠기에 웬만한 전진교 무공은 훤히 꿰뚫고 있었다. 전진교 문화라는 말을 듣고 놀란 것은 두 거지도 마찬가지였다. 너희가 전진문화라고? 내가 듣기로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과는 정체가 탄로날까봐 황급히 두 거지의 가슴과 복부로 장검을 찔러갔다. 분명 전진교의 건법이었다. 원래라면 두 거지는 연배가 높은 고수들이니 협공을 해서 후배와 싸우는 건 체면을 깎는 일이었다. 그러나 양과의 초식이 어찌나 기묘하고 빠른지 자신도 모르게 동시에 철봉을 들어 방어했다. 철봉이 검을 막자 양과의 장검이 철봉의 허점을 파고들며 두 사람의 가슴으로 날아갔다. 두 거지는 내심 얕보던 젊은이의 검법이 예상외로 날카롭자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후퇴했다. 그러나 양과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검을 18번 휘둘렀는데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손목을 돌려 공격이 양방향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전진파 검법 중 일기와 삼청이라는 검술로 전진교에서도 상승 무공으로 손꼽히는 것이었다. 양과가 한 초식을 전개할 때마다 거지들은 뒤로 물러났다. 비록 내공은 양과가 두 거지에 비해 한참 아래였으나 고묘파의 경공술은 천하일절이었다. 두 거지가 금강불교에 상응하는 호신강기를 두를 정도의 내공고수가 아닌 다음에야 맨살에 칼을 맞으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막수도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런 아이가 있다니 전진교의 미래가 밝구나. 어쩌면 10년 뒤에는 나도 저 젊은 도사의 적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군. 양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지들은 차츰 뒤로 밀리면서 결국에는 싸움터에서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과는 그런 거지들의 등을 노리며 끈질기게 뒤쫓았다. 그렇게 한쪽은 죽어라 도망치고 한쪽은 필사적으로 쫓아가다 보니 세 사람은 어느새 이막수를 저 멀리 남겨둔 채 이리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이막수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한 양과는 순간적으로 발바닥에 있는 용천열에 내공을 밀어넣었다. 그러자 엄청난 속도로 추진력을 얻은 양과의 몸이 두 거지 머리 위를 훌쩍 뛰어넘어 그들 앞에 사뿐히 내려섰다. 놀란 거지들이 동시에 철봉을 앞으로 찔렀는데 양과는 그들을 향해 앞으로 나가면서 몸을 옆으로 기울였다. 그러곤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장검으로 철봉을 옆으로 밀어 두 거지의 철봉이 맞닿게 했다. 그 순간 오른팔을 큰 원을 그리듯 휘둘러 두 개의 철봉을 휘감으면서 손목의 반동으로 검을 휘둘렀다. 그러자 손가락이 잘려나갈 걸 우려한 거지들이 황급히 철봉에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당황한 얼굴로 양과를 노려보는 두 거지에게 양과가 공손히 말했다. 저희 전진교와 개방은 전부터 우위가 두터웠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모함에 넘어가십니까? 무림공적인 정년선자 이막수가 저곳에 있는데 어찌 두 분은 그 마녀를 그냥 두시고 저를 핍박하십니까? 그 말에 놀란 두 거지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들은 이막수의 악행을 이야기로만 들어봤지 그녀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정녕 저 여자가 정년선자 이막수란 말인가? 양과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철봉을 돌려주며 답했다. 두 분께서도 정년선자 이막수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말에 한 거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 아까 보니 그 여자가 불진을 들고 있었어. 게다가 말에 금종이 달려 있었지. 정녕 그 황색 도포를 입은 여인이 정년선자 이막수란 말인가? 양과가 그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정년선자 이막수입니다. 게다가 은궁비도로 개방의 제자를 다치게 한 여인도 이막수의 제자입니다. 양과는 잠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끌었다. 그렇지만 안 되겠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요. 그러자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성격 급한 늙은 거지가 물었다. 뭐가 안 된다는 거냐? 그 말에 양과는 내심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이막수는 천하를 주름잡고 있는 악녀로 강호의 영웅들도 모두 겁을 내고 있습니다. 개방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으나 이막수의 적수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물며 이막수의 제자마저 개방의 고수들을 다치게 했는데 말끝을 흐린 양과가 쇠기를 박았다. 두 분은 여기서 그만 물러나시는 게 낫겠습니다.
명백한 조롱이자 도발이었다. 그런 양과의 말에 자극받은 성격 급한 거지는 철봉을 들고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늙은 거지의 생각은 달랐다. 둘이 힘을 합해도 눈앞에 있는 어린 도사 하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정년선자와 싸워봤자 공연히 개죽음만 당할 것이 자명했다. 이보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닐세. 일단 돌아가서 계획을 세워보세. 그러자 성격 급한 거지도 이내 수긍하는 눈치였다. 그 모습을 보고 양과는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다. 자네 조남을 알려주겠나? 그러자 양과가 웃으며 답했다. 제 성은 살이고 이름은 화자입니다. 두 분의 뜻이 그러시다면 훗날을 기약하도록 하죠. 양과는 말을 마치고 방향을 돌려 걸어갔다. 사라져라 사라져.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젊은 나이에 실로 대단한 무공이었어. 그때 옆에 있던 거지가 버럭 화를 냈다. 저런 썩을 놈이 우리를 놀리다니. 왜 그러시오? 사라자라는 이름은 죽일 살에 거지라는 뜻의 화자를 붙였으니 거지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오. 저 어린 것이 우리를 욕한 것이오. 두 거지는 펄펄 뛰며 욕을 해댔지만 감히 쫓아가지는 못했다. 양과는 속으로 고소해하며 겨우 웃음을 참았다. 그러곤 육무쌍이 염려되어 황급히 달려갔다. 그때까지 이막수와 홍능파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 다행히 육무쌍도 말에 탄 채 초조한 기색으로 양과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육무쌍은 양과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며 얼른 말을 몰아 달려갔다. 날 혼자 내버려두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육무쌍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자 양과는 씩 웃으며 두 손으로 장검을 받쳐들고 홍능파의 앞으로 가져간 후 예를 취했다.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능파는 손을 뻗어 양과가 돌려주는 검을 받아 검집에 넣었다. 그때 이막수가 다가와 물었다. 전진칠자 중 어느 문화에 있지? 그러자 양과가 왕중양의 제자라고 즉답했다. 그 말에 이막수가 고개를 모로 꺾으며 말없이 양과를 노려보며 눈알을 굴렸다. 이놈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내 앞에서 얕은 수작을 부려. 왕중양은 전진교의 사조로서 평생 7제자만 거두었다는 건 강호무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양과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양과가 태어날 때쯤에는 왕중양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눈앞에 있는 젊은 도사가 진짜 전진교 제자라면 어찌 감히 조사를 가지고 농담을 하겠는가? 설령 진짜라고 해도 어찌 감히 왕중양이라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는가? 저놈이 전진교 제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전진교 무공을 배웠을까? 양과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이막수의 모습을 보고 머지않아 발각이 되겠구나 싶었다. 양과는 더 늦기 전에 먼저 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폭권의 예로 작별 인사를 한 후 서둘러 육무쌍이 잡고 있던 말 한 장에 뛰어올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자 이막수가 솜털처럼 가볍게 날아올라 말 앞을 막아섰다. 내려오너라.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자 양과 먼저 선수를 쳤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예쁜 낭자를 봤냐고 물을 거죠? 아마 그 낭자가 가지고 있는 비급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 말에 이막수는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 똑똑하구나. 비급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양과가 태연하게 말했다. 방금 저와 사제가 길 옆에서 쉬고 있는데 그 낭자와 거지 3명이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거지 1명은 낭자의 칼에 맞았는데 나머지 2 거지들이 달려들자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이막수는 성격이 차분해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좀처럼 놀라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육무쌍이 개방에게 잡혔다는 말에는 초조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물론 양과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저 말이 사실일 경우 오독비전이 개방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기에 흘려들을 수는 없었다. 눈치 빠른 양과는 자기 거짓말이 효과가 있자 더욱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거지 1명이 그 낭자의 품에서 책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낭자가 안 주려고 하니깐 그 거지가 그 낭자의 따귀를 때리고 그 낭자의 몸을 마구 수색했어요. 그렇지 사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화가 났었잖아. 그 말에 육무쌍이 몰래 눈을 흘겼지만 이막수 앞이라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산모퉁이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때의 임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다. 깃발과 병기를 앞세우며 위풍당당한 기세로 달려오는 임마는 바로 몽골군이었다. 이 무렵은 금국이 멸망하고 회와 이북은 모두 몽골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이막수는 원래 이런 군사들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우곤 했지만 육무상을 찾는 일이 급한지라 공연히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길 옆으로 비켜주었다. 쇠 말발굽이 먼지를 일으키고 100여 명의 몽골군이 한 관리를 호위하며 달려갔다. 그 몽골 관리는 금포를 입고 허리에는 활과 궁을 차고 있었으며 기마술이 뛰어났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말을 타고 달려가는 모습이 날쌔고 용맹했다. 그런데 임마가 지나가며 일으킨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막수는 따끔함을 느꼈다. 순간 이막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순간 고개를 돌려보니 양과와 육무상이 타고 있던 말도 보이지 않았다. 양과는 100여 명의 몽골군이 지나갈 때 조용히 옥봉침을 이막수에게 투척하고 육무상의 말을 끌고 몽골군의 후미를 따라 달렸다. 양과가 옥봉침을 날릴 때 일부러 내공을 약하게 해서 날렸는데 자욱한 먼지 때문에 이막수는 그걸 보지 못했다. 만약 양과가 옥봉침을 날릴 때 내공을 많이 실었다면 날아가는 속도는 빨랐겠으나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 때문에 이막수에게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막수는 옥봉침을 보고 좀 전에 못생긴 도사의 정체를 알아차렸으나 당장 뒤쫓지 못했다. 당장은 해독이 먼저였다. 비록 고묘파의 전대 장문이니 이막수에게는 빙백은침만 가르치고 옥봉침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독에 대해 해박한 이막수가 옥봉의 독을 해독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막수와 홍능파가 타고 온 말들이 괴로운 듯 울어대더니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말머리 옆에 가느다란 옥봉침이 박혀 있었다. 그 모습에 이막수는 이를 뿌드득 갈았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자. 먼저 해독부터 해야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